안녕하세요. 제3기 시민옹호인 양성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이상록입니다. 원래는 다 함께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함께 교육하면서 얼굴을 맞대고 교육해야 하는데 코로나19가 지역사회 속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바람에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지역 복지 그리고 지역을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들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저희 교육을 진행하고 시민옹호인 사업을 진행하는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지역통합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지역의 일반적인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장애인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황 살펴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들,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장애인과 함께하는 지역통합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업 가운데 중요한 옹심이 사업, 시민옹호인을 양성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저희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집 이쪽부터 나와 있는데요. 이쪽부터 보시면서 함께 저희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바꿈이라는 바꿈복지관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라는 슬로건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그 복지관의 미션이 이렇습니다.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장애인의 평생 어깨동무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특별하게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요.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줄이면 바꿈인데요. 어떻게 보면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뭔가를 좀 그런 방법으로 바꾸어보자.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지역으로 좀 바꾸어보자라는 의미도 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평생이라는 말이 참 되게 중요한데 이제까지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서비스들은 되게 분절적으로 생애 주기에 따라서 조금씩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생 동안 삶을 살아가는 지역에 살아가는 것은 일생인데요. 생애 전 주기를 바라보는데 그런 어떤 삶의 모든 부분들을 포괄하는 평생이라는 부분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깨동무라는 표현인데 이 어깨동물은 네 가지 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을 어떻게 보면 축약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깨동무는 어울림, 깨달음, 동일함, 무한함이라는 이 네 단어의 첫 번째에 나오는 말들을 조합한 말인데요. 어울림은 공생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나와 너 함께 어울려 만들어가는 공생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어울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 서로 나누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또 이웃으로 또 주민으로 함께 어울려가는 그런 공생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비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깨달음인데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웃으로 또 함께 배우고 성장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는 마음으로 깨달음이라는 것들, 배움의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일함인데요. 장애인, 비장애인 서로 다르지 않고 동등한 지체다. 그리고 또 동등한 사람으로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차별을 넘어서 서로 존중해주는 존중 공동체를 만들어 인권 존중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비전으로 하는 동일함이라는 과제가 있고요. 비전이 있고요. 네 번째는 무한함입니다. 장애인들의 무한한 꿈을 함께 키워가는 무한한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 늘 도움을 주어야 되는 존재, 아니면 지원을 해야 되는 존재, 그 다음에 또 뭔가를 이렇게 대신 해줘야 되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 함께 만들어 갈 것인지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어울림, 깨달음, 동일함, 무한함 이렇게 해서 어깨동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지역에 있는 장애 주민들과 또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과 함께 어울림, 깨달음, 동일함, 무한함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지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복지관 개관한 지 이제 만 3년이 되어 갑니다. 만 3년이 되어 가면서 복지관이 어떤 모습으로 이런 우리 장애인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갈지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장애인의 평생 어깨 동무라는 이 미션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관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것들을 해마다 복지관의 이미지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데 한번 좀 살펴보면 저희가 개관할 때 2017년 18년에는 요런 이제 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복지관입니다. 이 자주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장애인들이 중심이 되는, 스스로 주인이 되는, 그리고 또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자주 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이런 복지관 이미지를 좀 떠올렸고요. 두 번째는 사이다 복지관인데요. 장애인과 지역 주민이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는 사이다가 사랑으로 이어지다의 준말인데요. 사이다 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그림을 그렸고요. 세 번째는 지역의 관계기관, 복지시설 및 단체들과 협력해서 새로운 장애인 복지 사업을 만들어가는 어깨동무 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장애인 복지관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러 장애인 단체나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같이 사업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네 번째는 느려도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희망 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복지관의 이미지를 가지고 사업을 2017년, 2018년도에 열심히 사업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조금 더 발전해서 2018년에 19년 사이에는 이런 복지관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내용은 다 포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또 그림을 또 이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또 촘촘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첫 번째는 지역 및 장애인 및 주민들이 다양하게 만나서 왁자지껄한 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만나고 함께하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왁자지껄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미지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장애인 단체 기관 분들이 계속해서 만나는 부분들 이제 어깨동무로 만나는 부분들을 넘어서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 복지,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촘촘하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 시줄과 날줄이 이어지면 이제 그물코가 만들어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시줄과 날줄로 이어져서 좀 촘촘하게 뭔가 사업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미지에서 그물코 복지관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의적 협력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가는 복지 스타트업 플랫폼으로서의 장애인 복지 해보자 복지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보고 해보고 시도해보는 그런 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의 여러 장애인 단체나 기관들과 같이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해보는 시도들을 저희들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미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직원들이 스스로 사업의 의미를 찾아가는 우주정복 복지관인데 우주정복이 우리가 주인 되는 정겨운 복지관 이제 요거를 좀 마을 사업으로 좀 넓혀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과 함께 우리가 주인 되는 정겨운 복지 마을 만들기라는 복지 만들기 뭐 이런 의미들로 지역에서 또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복지관의 직원들이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미지를 좀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는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업들을 조금 더 어떻게 지역적으로 전개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네 가지 복지관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의 장애인 및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이 되는 행복저장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희 복지관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가졌던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장애인 복지관이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지역 복지, 지역의 장애인 분들과 복지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장애인 복지관이 좁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꽉 차 있어서 낮 시간 동안 활동하기 되게 어려워서 그래서 행복한 저녁이 있는 장애인 복지관. 그래서 저녁 시간 동안에 또 아니면 주말 시간에 비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장애인 분들과 지역의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사업들을 해나가려고 이제 2020년도부터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만남의 지점들을 많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저희 전략인데 그 전략들을 가지고 실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이 행복한 저녁이 있는 장애인 복지관 사업들이 제대로 이제 모이지를 못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지역의 거점들을 통해서 다양한 거점들을 만들어 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먼저 이 장애인 복지관이 여러 장애인 단체나 기관들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마찬가지로 지역의 다양한 기관 및 조직들과 협력적으로 연대해서 장애인 복지의 점선면을 확장해가는 그물고 복지관입니다.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장애인과 시민옹호인들이 만나는 점 그리고 장애인과 시민옹호인 그리고 더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룹 활동을 하는 선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면이라는 부분들 지역사회 차원에서 풀어가야 될 장애인과 관련된 의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모아낼 수 있는 그래서 촘촘하게 그물을 만들어가고 그 그물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결과물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그물고 복지관으로서 역할들을 조금 더 핵심적으로 담당해야 되겠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물고 복지관의 이미지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장애인 단체나 기관들과 함께 복지에 관계된 그리고 지역의 장애인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복지관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또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장애인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장애인 단체나 기관들에 있는 실무자들을 훈련시키고 역량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우리 직원들이 사명을 향해서 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날아갈 수 있는 복지관. 날다가 이제 날마다 다르게 인데요. 날마다 다르게 사명을 향해서 날마다 다르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되도록 직원에 대한 교육들을 되게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행복저장복지관, 그물고 복지관, 해보자 복지관, 날다 복지관 이렇게 해서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함께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장애인이 평생 어깨동무가 되기 위한 복지관으로서의 이미지들을 조금씩 그려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향후 3년 동안 어떤 또 계획으로 어떤 모습으로 장애인 복지관이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또 여러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그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지역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장애인 분들의 의견들을 들었는데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3년 동안은 또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인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미션과 비전, 목표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장애인 복지관에는 총 6개 팀이 있는데요. 6개 팀들이 각자 맡은 사업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 사업들을 어떤 사업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중요한 것들만 저희가 한 260개 사업에 아주 많은 그 사업들을 프로그램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60여 개의 사업에 250개 정도에 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모두를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각 팀별로 아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영지원팀인데요. 어떻게 보면 운영지원팀은 복지관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후원과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기획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간단한 사업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해마다 여름이 되면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여름잔치를 기획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개관했는데 이 건물을 세울 때까지 사실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되게 반대가 많았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역에 있는 아파트나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과정을 거치고 저희가 결국은 이 자리에 와서 복지관이 설립이 되었는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장애인들하고 좀 자연스럽게 만나서 우리가 이웃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잔치,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도움만 받고 지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지역 주민들하고 다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축제 같은 그런 축제를 한번 기획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치콜 파티를 했습니다. 치킨하고 콜라를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나누고 공연을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 이름이 행복하게가 이제 전체적인 주제인데, 여름 한자의 닭게자입니다. 여름엔 닭이죠. 여름에 같이 모여가지고 치킨 나누고 콜라 나누면서 아주 그 도봉구에서는 좀 잘 나가시는 우리 어떻게 보면 공연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장애인분들 중에서 공연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한여름밤의 축제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첫 해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작년에는 원래 2018년도에는 저희가 그 복날즈음에 했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너무 무더워가지고 작년에는 여름즈음에 하자 그래서 행복하게 함께 하지쯤에 한다고 함께 하지 이렇게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요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리허설 장면인데 한 4, 5시에 리허설하고 저녁에 이제 공연을 시작하는데 리허설 할 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함께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올해는 행복하게 감개무량이라고 해서 저희 이렇게 공유농장에서 생산되는 감자하고 삼계탕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채소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물품들하고 해서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날 즈음에 다 같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하나,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웃들과 이어지게 해야 돼서 그 장애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같이 늘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장애인 분들 가족의 한 박스, 그리고 그 옆집 이웃집들 늘 함께 하시는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박스 선물 상자 이렇게 2개씩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 127분, 지역 분들 이제 123분 이렇게 총 250 가정에 배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장애인분들하고 이웃들하고 만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여름을 또 좀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부분들도 되었고, 또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과 함께 이웃하기를 원하는 분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히려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과 이웃들을 정말 밀착적으로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물론 그 한 번에 뭐 선물 주고받는 걸로 해서 계기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선물을 전달해주고 장애인분들이 직접 선물을 전달해주고 그 이웃들이 이제까지는 몰랐는데 같이 살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문자도 오고, 또 그 다음에 그 선물 받고 본인 집에서 담근 오이지도 갖다 주시고 이렇게 서로서로 이제 이웃으로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일들이 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어렵지만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과 또 지역에 있는 이웃들이 같은 주민으로, 도봉구의 주민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함께하게, 행복하게 함께하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행복하게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들을 앞으로도 잘 살려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운영지원팀의 또 하나의 사업은 보장구를 대여하거나 또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아프거나 아니면 휠체어가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대여를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 대여해주는 사업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장구를 조금 수리해주기도 하는데 아주 간단한 수리는 하지만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거기에 앉아서 생활하듯이 하다 보니까 휠체어가 이제 여름에 분비물이 많다거나 오랫동안 지내게 되면 이제 그 내용들이 위생상에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요. 그 고압 스팀 세척하면서 휠체어를 깨끗하게 세척해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오셔서 못하고 이제 대여하는 사업들만 지금 중점적으로 가 있는데 좀 더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더 이제 깨끗한
환경에서 또 감염의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상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을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하고 좀 잘 진행해 보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급식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운영지원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나중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역조직 건의 5팀인데요. 아마 오늘 이제 옹심이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하고 지역에 있는 여러 다양한 단체나 기관들하고 연결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들, 그리고 그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장애인들이 차별받거나 소외받지 않도록 권익을 옹호해 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을 양성해내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옹심이 사업, 스몰스파크 사업, 지역 조직화 사업 이 부분들을 담당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계속해서 만날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지역에 있는 장애인 단체나 기관들하고 사업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저희가 도봉구 장애인의 날 행사를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서 이제 행사를 준비하는데요. 저희가 할 때마다 저희가 이제 수탁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사람들 조직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장애인 단체나 기관들하고 다 같이 이 사업들을 준비를 합니다. 물론 우리 이제 장애인 복지관 직원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뒤에서 도와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양한 단체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참가합니다. 2018년도에는 한 30여 개, 2019년도에는 40여 개 단체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기획해 나가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이지 못했지만 이렇게 도봉구청 대강당 선인봉홀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지금 모인 분들이 거의 한 뭐 600명, 700명 돼 있고요. 바깥에까지 하면 10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그날 같이 모여서 함께 축하하고 또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봉 사랑으로 이어지다, 사람으로 이어지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어지다, 사람으로 이어지다 이렇게 해서 대형 깃밥을 같이 이렇게 말았습니다. 지역에 있는 다 장애인 기관 단체들하고 지역에 있는 우리 구청장님과 비롯한 모든 정치인 분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함께 이어지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와 행사들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 지역에 있는 주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역할들을 장애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게 됩니다. 그날은 이제 또 다양한 장애인 사업들에 대한 것들 부스도 체험하기도 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도 하기도 하고 장애인 인권 영화제를 개최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장애인 단체나 기관들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겹살 네트워크 파티인데요. 지역에 있는 장애인 단체나 기관들이 또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때 또 친목이 필요하고 또 의제들을 모아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이제 해나가는 삼겹살 파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풀어서 335 겹겹이 살기 좋은 도봉 만들기. 그래서 네트워크 파티를 하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 처음 개최했을 때는 저희 복지관 2층에 있는 카페에서 10여 개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삼겹살 파티를 했었거든요. 그 파티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누고 또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참가하는 단체들이 많아져가지고 2층에서 다 못해가지고요. 아예 앞마당에 자리를 깔고 이제 저희가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같이 모이고 옹심이 분들도 같이 모이고 이래서 같이 이어지는 그런 네트워크 파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올해도 이 사업은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 단체나 기관분들이 언제 한번 모여서 삼겹살 파티 해야 되는데 이러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못 모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장애인과 관련된 지역사회 사업 중에 하나가 옹심이 사업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게 되는 사업이 시민옹호인 양성교육인데요. 여러분들이 옹심이로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을 만나서 개별 활동을 하면서 그 장애인분들의 든든한 이웃이 되고 그리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옹호해주는 옹호인들이 되는 건데요. 그걸 양성해주는 교육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시민옹호인 사업인데 1기, 2기 이제 이번이 3기인데 이번에 3기는 어떻게 보면 1기, 2기 때는 20명, 30명씩 이렇게 같이 수료를 했는데 3기는 저희가 코로나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10명 이상 모이는 게 조금 어려워서 10명으로 이제 제한을 했고요. 그 10명으로 제한했는데 또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같이 만나서 또 밀착적인 관계를 가지고 또 활동하는 것들을 직접 들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시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나야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와 장애인에 대한 옹호자로서의 그 교육을 받고 시민 옹호인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된 훈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측면에서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밟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업이 우주정복 사업입니다. 우리가 주인되는 정겨운 복지마을 만들기. 이제 주로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마을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나 중증 뇌병변 중복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특별히 발달장애인들은 자기 의사표현,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의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지원이 필요한데 다른 것보다는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의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누구에 의한 도움보다는 본인들 스스로 자조 역량을 강화하고 스스로 돕고 스스로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룹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걸 자조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런 활동들을 지원해 줄 수 있기 위한 사업이 우주정복 사업인데 그 우주정복 사업을 이제 잠깐 소개해 드리면 지금 이제 발달장애인 조력자들 발달장애인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스스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들을 할 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력자들을 양성해 주는 그런 교육들 그리고 그분들이 자조 모임을 발달장애인들이 자조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복지관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 3개 정도의 자조 모임을 지금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 말고 저희 그 아이센터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자조 모임을 하는 분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모임들도 만들어 갔고요.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이제 그 자조 모임 하는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축제도 기획했거든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달장애인들이 다양한 마을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돌자 동네 앞바퀴 지역에 있는 마을에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단골 가게를 만들어서 늘 이제 장애인들하고 익숙해지는 그런 단골 가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단골 카페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들이 깨지고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점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우주정복 사업인데요. 이게 조금 더 확장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이 그런 자조 역량들이 되게 강화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잠깐 모였다가 다시 이제 중단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지역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이 주인이 되는 정겨운 복지 마을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업들을 향후 많이 전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지원팀입니다. 가족지원팀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지원해줘서 부모님들 양육 부담을 좀 이제 내려놓고 또 장애인들과 같이 오랫동안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주요한 사업들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맨날 교육만 받는 것보다는 역량을 좀 강화해서 부모님들이 뭔가 좀 할 수 있는 강사로도 할 수도 있고 봉사로도 할 수 있고 이제 계속해서 부모님들의 그 어떻게 보면 상처난 마음들을 치유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들 가지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이제 예스 창조공방인데 지금은 이제 도봉 창조공방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스 창조공방이 예스가 도예, 공예, 원예 다 예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예들을 배워서 새로운 이제 공방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했는데요. 지금 심화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원예 쪽하고 근데 공예 쪽을 좀 좋아하시고 도예는 너무 어려워 하셔가지고 지금 도예는 포기하고 지금 이제 원예 중심으로 또 그다음에 공예 중심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가정 정도 모였는데 조금 이제 탈락하시고 부모님들 중에서 한
이제 대여섯 명 정도 이렇게 조금 집중적으로 한 2, 3년 걸러지면서 조금 이제 성장 가능하신 분들, 그 중에서 이제 배우셔서 우리 장애인 프로그램 중에서 문화 프로그램 하는데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청각장애인 부모 자녀 부모 프로 교육문화 모임이 있는데, 청각장애인들 중에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청각장애인이고 자녀들은 성인인, 그러니까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일 경우에 이제 그렇게 이제 자녀들, 청각장애인 부모님의 자녀들을 코다라고 표현합니다. 코다가 뭐냐면 Children of Deaf Adult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청각장애인이 아닌데 청각장애인 부모님들 밑에서 난 이제 자녀들을 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코다는 근데 이제 코다들이 되게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저희는 보통 보면 부모님들로부터 언어를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들이나 부모님들의 언어적인 촉진을 통해서 이제 말을 배우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청각장애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로 자녀들을 촉진할 수 없기 때문에 수어를 사용합니다. 수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어를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배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어라고 하면 이제 언어잖아요. 이제 예전엔 수화라고 표현했는데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문화를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인데,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부모님들하고 장애 자녀들하고 같이 뭔가를 하면서 가족으로서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되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 좀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코다이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농인이신데 지금 이제 특수학교인 삼성학교,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삼성학교 교사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청각장애인 부모님들이세요. 농인 부모님들이신데, 자기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들, 자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랐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이런 강의를 한다든지, 우리 친구들하고, 사진이 안 나와 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가족들하고 다 같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한 가족으로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나 자녀들이나 다 같이 한 가족으로서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활동을 통해서 가족으로서의 역할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같이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 힐링 프로그램인데요. 부부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돌보고, 부모님들이 이제, 힐링할 수 있도록, 뭐, 영화를 보신다거나, 뮤지컬을 본다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래서 토요일 날 하루 거의 온종일 저희 자녀들을 돌봐주고, 부모님들은 이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비까지 주는 그런, 부부의 날 프로그램이 있고요.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해서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뭐, 텃밭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 힐링 캠프는 돌봄가족 힐링 캠프인데요.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보통 한 30명 정도 되는 가족들이 제주도를 갔었는데, 원래는 그렇게 집단으로 못 가서요. 각 개인 가정별로 갈 수 있도록 14가정을 지원해 줬습니다. 특별히 이제 4가정은 아주 중증 중복 장애인 가족들, 여행이 어려운 가족들을 좀 지원해주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4가정인데 한 10가정 가까이는 이제 여행을 갔다 오신 것 같고요. 한 4가정 정도만 더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너나들이 계절학교인데요. 우리 지역에 이제, 특수학교들이 여기 이제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지역에 특수학교들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이제 도봉구에는 인강학교가 있고, 강북구에는 정인학교라는 이제 특수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장애인 학교인 한빈명학교,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이 주로 있었던 이제 애화학교, 지금은 이제 지적장애인들이 좀 중국 장애인들이 좀 많은 편인데, 그렇게 3개가 있고요. 노원구에 동천학교하고
정민학교라는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총 6개 학교가 있는데요. 이 6개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방학을 하면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되게 양육 부담이 심해지죠. 갑자기 한 달 동안 자녀들을 돌보아야 되니까 활동 지원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역에 이제 그 방학한 친구들, 발달장애인 친구들하고 같이 계절 학교를 합니다. 여름하고 겨울하고 하는데, 원래는 봄에는 겨울에는 진행을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 끝났는데, 여름에는 이제 방학 기간이 잘 맞추지 못해서 원래는 이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 여름 기간 동안 2주 동안 친구들하고 온팡지게 재미있게 잘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내년에 꼭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우리 친구들하고 방학 기간 동안 정말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람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해마다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들에 맞게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케어 B&B 사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갑자기 어디 가족 간에 상이 났다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갑자기 아프시다거나, 이렇게 단기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에어비앤비가 있듯이 돌봄을 하면서, 에어비앤비는 베드 앤 브레크스트인데 그냥 지내는 침실과 그 다음에 아침밥만 주면 되지만, 우리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케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케어 B&B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조금 이름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단기 돌봄 서비스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친구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한 며칠 동안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이제 단기 돌봄을 제공해 주는 곳이 여러 곳이 있긴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부모회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돌봄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간 2, 3일간 이제 단기 보호 시설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좀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돌봄을 해 주는 사람, 그럼 돌봄을 받는 공간이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 특히 이제 자폐성 장애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힘들어 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전혀 낯선 공간에 가서 낯선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려고 하면 힘든데, 그 단순한 요구 때문에 2박 3일 동안 맡겼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행동에 퇴행이 오거나 어려움들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활동 지원사들 중에서 장애인 친구들하고 다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볼 수 있도록 훈련을 좀 시키고요.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 신청한 친구들하고 같이 매칭해서 서로 얼굴도 익숙하고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아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사업들을 지금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장애인 분들이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장애인들하고 지낼 수 있는 영향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문제는 이제 장소가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익숙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지금 계속 저희가 친구들하고 다양한 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방문도 하면서 이제 익숙해지는 사업도 계속 하고 있는데, 같이 익숙한 공간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일들이 부모님들이 갑자기 이제 2박 3일 돌봄이 필요한 시간이 생길 때 그 익숙한 장소에서 익숙한 사람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혼지적 장애인 여성 장애인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한 지적 장애인 여성들인데, 이제 어떤 어려움들이냐면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 그러니까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서 엄마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사, 반찬을 만들거나 집안일을 하는데 어렵거나 서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가정폭력의 문제라든지 서로 갈등의 문제라든지 돈 관리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조건 가르쳐 준다고 해결하기보다는 같이 모여서 지적
그 기원체적 장애인 부모님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뭔가를 요리도 만들고 그분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게 요리 만들어서 반찬을 만드는 부분들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으셔서 같이 이제 만들고 먹고 얘기하는 그런 모임을 자조 모임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요.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노력하는 팀이 이제 여기 가족지원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평생교육문화팀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문화센터 같은 곳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낮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꿈생활 아카데미가 두 개가 있는데요. 아카데미 1은 지적 자폐성 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낮활동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이제 좀 주로 이제 직업활동보다는 여러 가지 생활에 관계된 훈련을 받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8명의 친구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중증 뇌병변 장애인들입니다. 중증 중복 뇌병변 장애인들인데, 특히 이제 졸업하고 나면 여기 이제 노원구에 있는 정민학교가 중증 이제 뇌병변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인데요. 졸업하고 나면 갈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중에서도 이제 중증 뇌병변 장애인들을 받는 주간보호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낮활동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복지관 개관하면서부터 들었습니다. 개관하기 전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조사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게 바꿈생활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낮활동 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치료팀에서 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야외 활동도 하고 감각 활동도 하고 다양한 수업들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곳입니다. 4명의 중증 중복 장애인 친구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뭐 원예도 하고 음악도 하고 다양한 감각 활동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치료팀 선생님을 통해서 치료도 받고요. 또 다양한 야외 활동이라든지 사회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낮활동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은 편이고요. 다른 곳에 잘 안 가시려고 그러셔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친구들하고 어떻게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같이 지낼까를 더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문화 프로그램들 되게 많습니다. 낮 시간 동안에 하는 되게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뭐 20여 가지가 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저희가 토요일 날하고 야간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떻게 튼새 같은 곳입니다. 사실 토요일 날 프로그램 만들기가 힘든데 저희 직원들하고 봉사자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한 80명 정도의 장애인분들이 토요일 날 문화 활동을 이용합니다. 10개 강좌 정도의 강좌가 열리고 한 70명, 80명 정도의 친구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수업을 못했습니다.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하고 방학하고 9월 달부터 시작인데, 3월 달부터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했다가 8월 달에 딱 한 번, 지난주에 딱 한 번, 지지난주에 딱 한 번 열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코로나가 확 퍼지는 바람에 다시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친구들하고 토요일 날 정말 문화 놀이터로서의 역할들 재미있게 했었는데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저녁에 이제 지역에 있는 거주시설 이제 그룹홈에 사시는 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이제 체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가도 하고, 또 탁구도 치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저녁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도 되고, 또 저녁 시간에 모여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유나 문화를 누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문화 센터의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낮 활동하는 프로그램들을 담당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면서도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는 액티비티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토요일날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곳인데요. 저도 이제 토요일날 걷기 교실 같은 거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되게 걷고 지역에 있는 중앙천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들 보면서 활동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저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우리 친구들도 해보면 되게 건강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가 양성 사업인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문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하는 친구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캘리그라피를 쓰는 친구들의 작품들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걸 다 샀습니다. 사실은 판권을 다 사서 우리 친구 요거는 이제 저희가 선물로 줬던 에코백의 작품으로 들어갔고, 요거는 작년에 이제 올해 넘어오면서 그 연합장 만드는 거에 친구들이 이제 글자 쓰고 만들어 갔던 그림들을 연합장으로 썼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그거들 하면서 이제 카카오 같이의 나비 날다, 나 작가로 비상하다라는 부분들 가지고 우리 친구들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 받아서 작년에 진행을 했고요. 올해도 계속해서 이제 저희 복지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친구들이 다양하게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올해도 판권을 2개 팔았습니다. 저희 바꿈 카페에 우리 친구들이 만드는 드립백의 그림을 우리 친구들이 그려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계약서도 쓰고 판권을 사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굿즈를 만들 때 우리 친구들의 작품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자립팀의 주요 사업인데, 저희가 보통 경제자립팀을 직업재활팀 이렇게 소개하는데, 저희가 경제자립팀이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직업재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만들어가고 활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거점의 사업들을 감당하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경제자립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직업훈련하고 직업 아카데미 했던 친구들인데요. 이제 이 친구들이 다 취업해서 나가가지고요. 직업 아카데미는 지금 올해 최종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거기 직업 아카데미에 있던 친구들은 다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친구들 중에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 가서 이제 하는 건데, 직업 훈련반에 있는 친구들, 훈련실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훈련실에 있는 친구들이 10명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작업장에 갔었을 때 할 수 있는 훈련들, 단순 조립이나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바꿈 카페에 드립백을 생산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농산물을 포장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직업훈련실에 10명 정도의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13명이었는데 취직을 해서 3번 나가고요. 이제 10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꿈 카페 2층에 있는데요. 복지관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그 카페입니다. 아마 이 지역에서 제일 뷰가 좋은 카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 중랑천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도 있고, 또 바로 운동할 수 있는 곳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야외 테라스도 있고 되게 좋은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3명이 고용되어 있고요. 복지 일자리 1명까지 하고 4명의 장애인 친구들의 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친구들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도봉구청으로 위탁받아서 37명의 장애인들을 지원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활지원팀인데요. 주로 이제 보통 다른 데서 치료팀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재활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치료 사업들을 담당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치료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희는 보다 지역성이 강한 팀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별치료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치료는 이 지역에서 다른 어떤 치료실보다 잘한다는 소문이 났다고 이야기하면 자랑이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팀들이 그냥 개별 치료하는 것만 하지 않고요. 사실은 지역사회에 나가서 다양한 장애인들을 지원해주는,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치료 지원단 방방치료단인데요. 방방이 방문해서 반가운입니다. 그래서 2개의 축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지역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중에 중증 내병변 장애인들을 돌보는 지원해주는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이다 보니까 물리치료나 아니면 인재치료나 작업치료를 해주는 치료사를 고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어렵고 그냥 돌봄만 하는데, 이제 저희 치료사들이 가서 그분들 한 명 한 명들이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돌보는 돌봄 인력들이 어떻게 지원해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황을 보고
가지고 코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재활 코칭을 해주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저희가 2개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하는데 여기는 GNG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데 중증 내병변 장애인들만 쭉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갔었을 때 이분들이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복지관 사업 때문에 나온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우리 장애인 친구들 한 명 한 명들에 대해서 이렇게 코칭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밀착적인 관계를 가지고 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의 이제 중증 내병변 장애인들을 돌보는 시설들의 종사자들을 지원해주고 장애인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 찾아가서 방문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복지관 행사할 때 보통 우리 친구들이 잘 안 오는데 다 같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연대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고기에서 찾아가는 통합 재활 지원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 중에 아주 중증 장애인이라서 복지관 오기도 되게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맞는 통합 재활 코칭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재활 지원팀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투입이 돼서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는 그런 작업들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인데 SMA라고 근육성 척수성 근육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타입 A가 있고 타입 B가 있는데 이제 아주 중증이어서 호흡기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인데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약물 투여를 받고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저희 재활팀들이 이제 부모님들하고 가서 이 친구가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게 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면서 친구가 재활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재활해 주는 그런 찾아가는 통합 재활 지원 서비스인데요. 올해 이제 또 작년에 이제 평가에 올해 더 추가를 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가 또 갔다가 못 갔다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장애인 분들 중에서 아주 중증 장애인 이제 여기 SMA에 있는 우리 척수성 근육병에 있는 부모님들이 같이 모이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재활하고 치료하고 또 같이 모일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데 전국에 150명밖에 없는 분들이신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8분이나 모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8분이나 모이신 타입 A, 타입 1, 타입 2 다 해가지고 이제 타입 A 다 모인 150명인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모이셨는데 저희 도봉의 지역에 있는 분들 한 분 빼고 나머지는 뭐 경기도, 광주, 인천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도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또 재활에 대한 희망들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제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재활 능력을 향상시키는 성공 프로젝트, 그래서 가능성 프로젝트인데 가족들이 좀 많이 참석하고 같이 나누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타입 A, 타입 2 사람들 같이 만나서 우리 재활 지원팀들하고 같이 만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름 되면 친구들하고 옥상이나 뭐 마당을 통해서 물놀이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아쉽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6개 팀 이걸 소개해 드렸습니다. 운영지원팀, 지역조직공헌팀, 가족지원팀, 평생교육문화팀, 경제자리팀, 그리고 재활지원팀까지 특색 있는 사업들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 2번째 시간에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지역통합생태계 만들기에 대한 부분들은 2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또 6개 팀의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지역, 도봉 지역 만들기, 생태계 만들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사업의 이름이 함께해요인데 해자가 함께 해자고요. 요자가 우리 뭐 그 힙합 하시는 분들 보면 요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함께해요 뭐 이런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는데 장애인과 함께하는 지역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사업에 함께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도봉 지역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도봉 지역의 장애인 복지가 어떤 현황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봉 지역의 장애인분이 얼마나 있을까 좀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한 34만 정도의 도봉의 인구인데 15,455명 정도, 이렇게 4.3이나 4.4% 정도의 인구가 이제 장애인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15,000명 중에서 지체장애인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요. 청각장애인 분들, 그 다음에 뇌병변 장애인 분들, 시각장애인 분들, 그 다음에 지적자폐성 장애인 분들을 합쳐서 이제 발달장애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한 1,28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 분들하고 뇌병변 장애인 분들은 예전에는 지체장애 5개 장애 유형으로 나눌 때는 지체장애로 묶였었는데 그분들이 제일 많으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각장애인 분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분들, 뭐 15개 장애인 중에서는 이렇게 5개 장애 유형이 제일 많으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서비스나 지원들을 많이 필요하시는 분들이 중증 뇌병변 장애인 분들, 중증 지체장애인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청각장애나 시각장애인 분들은 주로 시각장애인 협회나 또 청각장애인 협회, 농아인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지체장애인 분들도 지체장애인 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성 장애인 분들은 이제 저희 복지관 그리고 또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하시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15개 장애인 분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로 이제 저희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들과 중증 뇌병변 장애인 분들 또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분들, 중복 장애인 분들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019년 도봉구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실태 및 욕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장애인 단체나 기관들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또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한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지체뇌병변 장애인,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중복장애인, 뭐 청각장애인, 뭐 이렇게 여러 이제 장애 유형들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5개 장애 유형들 를 그룹화해서 같이 그 조사를 했는데 한 300분 정도 이렇게 조사에 응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주요한 장애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욕구들,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들이 요구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봉 지역 장애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과제,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경제적인데요. 아무래도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들은 아마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저희 조사하신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도 있으시고 또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급권자인 경우가 되게 많긴 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그때 조사한 내용들 보면 한 54% 넘는 분들이 200만 원 미만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그렇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급권자와 최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 인구로 보면 한 4% 정도 내외가 수급권을 가지시는데 이제 장애인 분들은 조금 더 많이 가지시는데 여기는 이제 또 좀 더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권이신 분들 또 이제 노인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급권이 많으시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측면이 좀 더 많지 않았나 싶긴 하지만 장애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다는 부분들을 아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분들이 겪고 있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추가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을 좀 생각해 보면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의료비라든지 아니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분들이면 이제 전철을 탄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 걸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그것도 이제 어려우면 택시를 이용해야 된다든지 이러면서 교통비가 좀 더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또 의료비가 좀 더 많아져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조사를 해보면 영유아 시기에 발달장애인 분들 그리고 이제 중증 중복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 치료비가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한 바우처가 있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치료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추가 비용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는 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추가 비용은 이제 더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자녀들을 기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맞벌이를 하시잖아요. 맞벌이를 하시는데 장애 자녀를 돌보시는 분들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것 때문에 이제 수입이 없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벌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 하시고 자녀들을 돌보는 것들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버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충고도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추가 비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빈곤과 장애라는 부분들이 이중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육 부담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많아, 복합적인 이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주로 돌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분들인데, 지체내병변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나 가족들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들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돌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은 이제 주로 이제 부모님들보다는 활동지원사들이 많이 돌보시고요. 청각장애인들 경우에는 배우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보통은 이제 주돌봄자가 없이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중복장애인 분들은 가족과 활동지원사 거의 반반, 가족들이 좀 많고 활동지원사 좀 적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가족들이나 활동지원사들이 많이 돌보는데요. 이제 요거를 이제 전체적인 건데, 전체적인 거 말고 이제 생애 주기를 좀 나눠서 보면 성인기까지 한 40대까지 이제 장애인분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거의 돌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53.7%고요. 활동 지원사들이 27%, 28%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그런데 중장년기 이후에, 장년기 이후에, 40대 이후에, 50대 이후에 이제 보시면 부모님들은 17%고 활동지원사가 43.8%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요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성인기에서 중장년기로 넘어간다는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떤 시기냐면, 부모님들은 한 70대, 자녀들은 40대, 부모님들 80대, 자녀들은 50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돌볼 여유가 없어지고 본인도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활동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지원들이 필요한데, 부모님들이 그걸 다 감당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활동을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때쯤 되면 부모님들이 장애 자녀들을 어떤 시설에 맡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시설에 가지 않고, 저희가 이제 탈시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시설에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에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동시에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돌보는 사람이 없었을 때 시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돌볼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이제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통계들을 보면서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 의료 상황들은 대체로 건강이 나쁘다고 말씀 많이 하세요. 건강이 나쁘다는 부분들이 37%가 좀 넘으시는데요. 연세가 있으시기도 하시고 장애가 있으시니까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운동하셔야 되는데,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55.1%예요. 그래서 이동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이유나 지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영양 관리도 좀 어려운 분들, 음식을 준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영양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하나의 주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병원을 이용하시는데도 이제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편의시설 부족해갖고 병원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으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강과 의료, 장애인분들이 건강이라는 부분들 되게, 건강권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장애인 주치의 제도도 만들어지기 시작하지만, 아직도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아직 부족한데, 그런 다양한 이제 활동들이 좀 필요함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조사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 현황을 보면 미취업이 67%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미취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 중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주로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요즘 청각장애인 분들 중에서 노인성 낭성 때문에 청각장애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연세가 많아서 이제 취직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하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취업이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자립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지역의 과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 참여 희망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제 자립생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초생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파란색인데 이렇게 좀 많이 요구하는데, 특별히 이제 발달장애인들과 중복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교육은 전장애 영역에서 이제 고르게 이제 이렇게 남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문화 영역인데, 전장애 영역으로 이제 문화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화 영역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는 곳에 장애인분들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복장애인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직업능력교육, 기초생활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특히 이제 문화 영역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곳이 중증중복장애인들 같은 경우 활동하는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요구가 되고요.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좀 더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지역사회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이제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영역들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집 밖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문화 활동이라든지 활동을 하려고 하면 집 밖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집 밖 활동을 이제 대체로 불편하게, 한 70% 가까이가 불편하게 느낍니다. 이제 불편한 이유를 보면 이동 시 위험해서,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부분들, 의사소통이 어려운 부분들, 청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그렇고 발달장애인분들의 경우가 그런데요. 지금 접근성이 좋은 수준으로 사회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잘 돼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사회 상점이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여가문화시설, 보통 비장애인분들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시설은 장애인분들이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집밖 활동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이제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하고 지역사회 상점을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이 돼야 되는 시설들 말고, 뭐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이런 데 말고 이제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친구랑 삼겹살집을 가고 싶다. 그런데 삼겹살집을 갈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어요.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저랑 친한 우리 장애인분이 한 분 오셔서 저하고 같이 이제 뭐 생일 즈음이었는데 같이 뭐 먹고 싶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삼겹살을 먹고 싶다 그러는데, 휠체어를 타고 접근할 수 있는 삼겹살 구울 수 있는 시설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삼겹살을 못 먹고 그냥 짬뽕을 시켜서 같이 중국집에서 시켜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도로의 불편함 뭐 이런 거보다는 정말 이렇게 지역에서 밀접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시설들이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꿔나가는 부분들이 좀 되게 많이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대변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또 이동이나 접근성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게 충격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인권과 차별과 폭력 경험에 대한 부분들인데, 차별에 대한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 40%, 그 중에서 폭력에 대한 경험, 직접적인 폭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31.3%가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폭력의 내용들을 보면 언어적 폭력,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이런 폭력들이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참는다, 무시한다, 뭐 이런 얘기 보통 참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차별과 폭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바꿔 나가고, 그 다음에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인권기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장애 감수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과 인권 신장과 옹호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만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도봉구만 유난히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낼 수 있는, 구체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기구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도봉구 지역 내 장애인 단체나 기관들이 연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의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봉구에서 장애인 복지를 하는 곳은 어느 정도 되는가, 장애인 단체나 기관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장애인 단체가 주로 이제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부모회 이렇게 이제 보통 4개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저희가 네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자립생활 운동을 하는 장애인, 주로 이제 지체 뇌병변 장애인 분들이 주로 모이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모이는 자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조 모임들이 강한 그런 아이센터가 있고, 또 그거에 더해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인, 그게 동시에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곳에서는 장애인 단체로 성격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측면도 있는데, 일단은 장애인들이 중심이 돼서 모인 곳이라고 생각해보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도 이제 주요 장애인 단체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네 곳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부모회, 자립생활센터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재활 서비스 시설 및 이렇게 서비스 제공 기관인데, 지역에서 중심으로 다양한 장애인 복지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대표적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장애인 복지관인데, 도봉구에 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 한 곳이. 저희가 25개구 4체구 중에서 사실 제일 늦게 생긴 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일 늦게 생긴 게 아니고 제일 최신의 복지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3년 전에 저희가 생겼고요. 어떻게 보면 15,000명의 장애인들을 지원해주는 종합복지관으로서 감당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좀 늦게 생긴 것도 있고 좀 작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부분들 한 복지관 한 군데 정도 더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지역 거점마다 이제 복지관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종합복지관처럼. 여하튼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 한 곳이고요. 낮 시간 동안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주간보호시설이, 성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6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GNG 주간보호시설을 비롯해서 6군데가 있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3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구딜스토어를 비롯해서 도봉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인강원 보호작업시설, 이렇게 3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8곳, 지금 9곳으로 이제 한 곳은 늘어갔고 9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활동지원사를 파견하는 활동지원 사업을 하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활동지원 서비스,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신 곳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제 그런 기관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머물러서 사는 곳이죠.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 한 곳이 있고요. 공동생활 가정이 이제 그룹홈이라고 작은 시설에 장애인분들 한 3-4분, 그리고 또 도와주는 사회재활교사,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분 계시는 공동생활 가정이 11곳, 그 다음에 단기 거주시설이 1곳, 이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장애인 기관은 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가 있고요. 예전에는 인강학교였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도솔학교로 바뀌었습니다. 도솔학교가 있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있고, 자립주택 같은 이제 단기 공동생활 가정 비슷한 건데, 이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서울시에서 이제 자립주택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시설화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제 기관들이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분들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장애인 단체나 기관들이 또 협력해서 뭔가 좀 해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각 장애인 단체나 각 장애인 기관들은 각 고유한 사업들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주간 보호 시설이면 주간 보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생활 가정이면 그분들이 이제 직장이나 주간 보호 시설에서 오면 저녁 시간에 그리고 이제 잠자고, 그 다음에 생활할 수 있는 것들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주 시설로의 역할들을 해야 되고, 각 고유한 사업들마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이제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잘 하고 있지만, 이제 지역사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들, 지역사회 의제들을 좀 풀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 단체나 한 기관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협력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협업을 하든지,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면 인권의 문제라든지 한 단체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장애인 지역에 있는, 도봉 지역에 있는 장애인 단체나 기관들 다 합쳐야 되는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장애인 인식의 개선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발달장애인들이 다양한 권익 공유를 할
할 수 있도록, 자주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판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나갈 때는 한 군데만 하면 안 되니까 같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이제 그 도봉구의 시민 그 복지 네트워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해주는 이제 근데 2006년도에 이런 네트워크 조직이 형성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래서 이제 통합 사례 관리하고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동하고 통합 그 복지관하고 통합 사례 관리를 하고 시스템을 정교해가지고 사례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찹동이라는 시스템의 모태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도봉구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2007년도 방향을 설정하고 네트워크를 해나가면서 2009년도, 10년도에 네트워크가 향상되면서 이게 사회 자본이 돼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장애인 복지와 관련돼서는 이제는 네트워크, 아젠다가 필요하고 복지 현안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까지는 좀 논의가 좀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저희가 좀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복지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같이 풀어야 될 부분들이 뭘까 좀 생각해 보면 그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그다음에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 무장애 환경 만들기,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중심 장애인 지원, 협력적인 사업들, 지역의 아젠다를 개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강화시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풀어야 될 과제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역의 이제 장애인 복지력, 저희가 이제 지역 내의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 장애인과 관련된 핵심 이슈들을 의제화시키고 그것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지역의 장애인 복지력이 강화가 될 필요가 있거든요. 장애인 사업들을 해나가는 일꾼들이 복지가 이제 지역의 문제들을 갖고 나갈 수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복지의 지역력도 강화돼야 되지만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장애인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장애인 복지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그 고민이 이제 지역 내 장애인의 삶의 영역 확장을 위한 점선면 전략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CBSS1하고 CBSS2인데요. CBSS1은 커뮤니티 베이스드 스포츠 서비스였고 지역 중심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옹심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을 훈련시키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장애인들하고 같이 만나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체제를 CBSS1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서울시 복지재단에서는 시민옹호인 사업, 그래서 옹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옹심이 뭐 이렇게 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CBSS2인데 지역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만나서 장애인과 관련된 이슈들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룹들, 소그룹들이 만드는 스몰 스파크가 적은 소그룹이거든요. 불꽃 하나가 이렇게 확 퍼지는 거잖아요. 작은 불꽃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닥불처럼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스몰 스파크를 이렇게 탁 튀게 만드는 그 지역 내에서 다양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만나서 뭔가를 활동할 수 있는 그룹 모임들에 대한 부분들을 스몰 스파크라고 표현하는데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작은 불꽃 조직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들, 이게 이제 CBSS2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는 사업들을 점선면이라는 것들로 이제 전략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점이라는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장애인 분들과 1대1로 만나서 시민옹호인들이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만나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상생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시민옹호인이나 자발적 시민조력자라든지 활동 지원사들이 장애인 당사자들하고 만나가지고 1대1로 만나면서 개별적 만남하고 옹호 지원하고 시민으로서 다양한 활동들, 지역사회에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단순하게 봉사라기보다는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하시고 싶은 일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들의 범위를 넓혀가는 부분들을 해나가는 사업이 이 점의 영역 CBS1이고요. 선은 점이 모이면 선이 되는 거잖아요. 선이 된 건데 당사자들하고 장애인분들하고 또 그다음에 시민옹호인이나 지역활동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과 관련돼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장애인 한 명하고 같이 적어도 한 명 이상하고 같이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는 사업들이 이제 스몰스파크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장애인들이 자조 모임으로 모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요. 장애인 당사자가 스몰스파크도 할 수도 있고 자조 모임도 할 수도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시민옹호인들이 자조 모임 옹호인들 할 수도 있고 스몰스파크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그룹을 지어서 지역 내에서 장애인들의 권익이나 활동들을 지원해주는 작은 소모임들이 만들어지는 걸 선이라고, 그러니까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가는 걸 선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CBS2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은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활동들이 모여지다 보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주제들로 모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각 장애 유형별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체육이라든지 여가라든지 문화라든지 인권이라는 주제로 하나로 모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내에 이제 다양한 걸림돌, 장애인들이 활동하기에 걸림돌이 되는 장벽들을 제거하는 바리어 프리 운동이라든지 디자인 자체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장애인식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또 같이 모여갖고 할 수도 있고 또 도봉 지역의 미래의 비전들 도봉 장애인 비전이 이제 올해가 20년인데 30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장애인 삶의 다양한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장애인 복지의 이제 미래를 만들어가고 민간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그걸 추진해갈 수 있는 것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이제 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이 생기면 면이 생기고 선이 생기고 선이 생기면 면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 하나씩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사업의 이제 틀이 이렇게 점선면이라는 부분들로 점차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옹호인 사업들이 감당해왔고 선에 대한 부분은 스몰스파크 사업이 감당해왔고 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같이 연합하면서 네트워크 사업으로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전략이 도봉 장애인의 삶의 영역 확장을 위한 점선면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녹아 있는 내용이고 저희가 하는 사업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점에 대한 부분들 시민옹호인들을 양성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민옹호인들이 될 텐데 지역 장애 주민하고 시민옹호인들하고 상호작용해서 지역 내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옹호인들 발굴하고 또 협력하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 장애인 복지관에서 할 거고요. 민간 협력단에 같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지역 내 협력 활동을 하는 게 시민옹호인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 내에 다양한 이제 뭐 지역 주민들하고 복지기관들이 참여해서 자립생활 자조 모임도 있고 시민옹호인들하고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모임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CBS2 이제 스몰스파크 운동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옹호 활동을 위한 지역 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지역 내 장애인 관련된 의제도 발굴이 되고 미래를 위한 전략들도 수립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부분들이 모아져서 지역사회의 장애인의 다양한 삶의 영역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그리고 포함적인 그런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다 포괄하는 포괄적인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는 게 이게 이제 사업의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밀어가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점의 영역이 다양해야 되고 선의 영역이 다양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모여서 다양하게 면의 영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점의 영역은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 주민이 지역에서 다양하게 만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받은 여러분들이 장애인 당사자들하고 만나서 일상생활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아까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애인 권리 옹호 네트워크를 만들고 민간 협력단이 시민옹호인들을 교육하는 것들 발굴하고 지원하는 부분들 커리큘럼 만들고 하는 것
거 지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굴할 수 있도록, 제가장애인들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이 두 시민농회가 제가장애인이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도 하시고 지원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3년째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제 그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시민농어인 사업하고 스몰스파크 사업 하는데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어떤 사업들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림들을 1차, 2차, 3차 그런데 요게 이제 1차 년도에 했던 내용이고요. 많은 시민농어인 분들이 이제 교육받고 실제로 1기에 한 20명 정도, 2기에 한 25명, 30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했고요. 같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제 성과 발표회도 하고 같이 우리가 시민농어인들하고 만나시는 분들하고 다 같이 합창을 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사 중에 사과 속에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사과는 셀 수 없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씨앗의 꿈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이제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만나는 모임들은 몇 개 이제 몇 번 모였는지 셀 수 있지만 이 모임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지역사회에서 함께하는 접점들은 셀 수 없이 많아질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들이 바로 시민농어인들의 역할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조적인 모임들이 있습니다. 자조 모임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장애인 당사자들과 시민농어인들이 또 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같이 모이는 분들, 그 다음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연계와 연결, 그리고 모임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그래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들이 만나서 그 만남들이 이제 사람들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임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게 이제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난번에 이제 7차에서 만들었던 거에서 민간협동단이 시민농어인 양성하는 부분들 하나 하고 자조 모임과 작은 물실을 해서 다양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만나는 그룹이 만나는 부분들이 같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옹호 지원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그룹으로 모여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부분들까지 해나가는 게 2차년도 그러니까 19년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아지게 하면서 이제 원래 만들어졌던 아까 전에 보여줬던 모습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민농어인들 양성되고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들과 그 다음에 스몰스파크 사업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어떻게 보면 활동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권익옹호도 강화되고 일상생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좀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모임들을 만들고 스몰스파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줄여서 우리가 주인되는 적경호 복지마을 이렇게 만들기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좀 더 확장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조 모임이 성인 자조 모임 2개 그룹,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 4개 그룹, 그 다음에 시민농어인 사업 연계팀이 2개, 그 다음에 부모의 조직화팀이 하나 있고 스몰스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조직화 사업은 옹심이 1, 2기, 조력자 1기, 스포츠즈 1기, 이제 조력자 2기까지 나왔고요. 자원봉사 스포츠즈도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도 생겼습니다. 나비 날다 프로젝트 팀도 있고, 지금 원래는 이제 볼링 동아리도 생겼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도봉동, 방학동, 상문동, 창동에서 이제 다양하게 장애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룹들을 만들어주는 사업들을 해나가면서 장애인들이 주인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주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은 지역 장애인들의 삶의 다양한 영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민간 거버넌스를 네트워크하고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장애 유형, 사업, 활동,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지역 차원의 사업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영역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을 면이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선을 이어서 면을 만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아주 작은 사례들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정복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조력자를 양성해서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들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 하는 네트워크를 좀 한번 구성을 해보자. 그래서 다른 이제 아이센터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한번 모여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일단은 이제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 조력자들 양성하고 그런 부분들 가지고 조력자들 양성하면서 지원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거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조 모임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봉하루 자조 모임의 사례들을 홈페이지에 가시면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주소를 올려놨는데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2019년도 활동들을 보시면 이제 도봉하루 자조 모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연계된 부분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동들을 하면서 그 활동들을 하는 장애인 분들이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우리 송년회를 한번 해보자. 우리 장애인 그 조직 안에서 세 개의 자조 모임이 있는데 세 개의 자조 모임이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이제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기획단을 만들어서 뭘 할 거냐 이런 부분들 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세 개의 자조 모임이 다 같이 만들어서 뭘 해보자라는 기획단을 만들었고 그런 부분들 가지고 같이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 송년회를 했어요. 송년회를 해가지고 친구들이 사회 보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뭐 이제 모든 행사를 진행하고 저는 그냥 관장이니까 가서 인사말만 하고 뒤에 앉아있고 우리 친구들이 다 하고 저희 직원들은 이제 친구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불 꺼주고 꺼주고 켜주고 꺼주고 그다음 진행하는 부분들 도와주고 하면서 스스로 이제 뭔가 이렇게 의제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조 모임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자조 모임이 같이 모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사례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발달장애인 우주정복 축제를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만들냐면 원래 선과 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조 모임들이 모였는데 다른 이제 저희 복지관 자조 모임들 말고 다른 아이센터의 자조 모임들도 있고 각 장애인 이제 단체나 시설들마다 발달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시설들은 자기들이 자기 주장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 모임들을 이제 같이 모여서 뭔가 같이 한번 뭐 재미있는 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모임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장애인 분들이 같이 모였어요. 회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어떻게 모이냐면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 담당하는 대표들, 발달장애인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지원해 주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지원해 주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대표들이 지역에 있는 대표들 한 10개 아이센터를 포함해서 기관들하고 이렇게 대표들이 한 10개 기관 정도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요. 이제 한 9월달 정도에 같이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하시는 발달장애인 분들의 의견들이 우리 마음대로 좀 놀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장애인 분들이 막 주도를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을 좀 지원해 주긴 했지만 조력자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그럼 축제를 한번 기획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주인되는 정겨운 복지마을 만들기라는 우주정복 축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단체 기관들 중에서 발달장애인분들 해가지고 한 300분 정도가 같이 모여서 점심 먹고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막 하고 그다음에 사회도 우리 친구들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이라는 부분들의 기관들이 연계되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우리가 주인되는 축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재미있게 축제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걸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같이 모일 수 있도록 판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 발달장애인분들이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아젠다, 과제를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축제를 만들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를 만든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면으로 연결시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재미있게 놀았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발달장애인 분들이 내년에는 이런 거 해요. 내년에 꼭 해야 돼요. 뭐 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기획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조그마한 소그룹에서 면으로 연결되면서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갔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면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어떻게 사례일 것 같고요. 이 면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지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전체로 어떻게 보면 지역 전체로 이제 앞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면으로 이제 감당해야 될 과제들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보면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린 8050, 7040 세대의 은둔형 발달장애인들을 발굴해내고 그분들의 지역사회의 삶을 지원해주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요 곡선이 여기가 이제 부모의 능력이고요. 자녀의 나이라고 생각해 보면 부모의 능력은 뭐 50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 돌봄에 대한 욕구는 자녀들의 돌봄에 대한 욕구, 요거 이제 붉은 선이 자녀에 대한 돌봄의 욕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인데 처음에 50으로 시작하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좀 가면서 점점 역량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최고로 갈 때가 이제 뭐 부모님들이 50대 그 정도까지는 최고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자녀들은 한 20대, 요 정도 20대, 30대 사이에 있고 부모님들은 50대에 있는 이런 부모님들이 있을 때 제일 좋죠. 근데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이 초기에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태어나고 치료하고 할 때 보면 부모님들의 능력은 자녀들이 욕구는 되게 많은 거죠. 근데 부모님 능력은 처음이니까 잘 안 되겠죠. 이게 아주 어릴 때 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위험 구간인 거죠. 돌봄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 역량은 올라가고요. 그러다 영향이 올라가고 이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뭐 학교나 이런 지원하는 시스템이 많을 때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통의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게 적어지지만 장애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많아지면 계속해서 돌봄에 대한 욕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죠. 근데 부모님들은 반면에 요 지점, 자녀들이 40대, 30대, 40대로 넘어가는 지점에서 부모님들의 능력은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비어있는 구간은 어떻게 보면 다 위험 구간이 되는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과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옹호인의 지원에 들어오는 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끌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시민옹호인들의 역할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그분들이 일상적인 삶을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그냥 사회 서비스 말고 지역사회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들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관한 부분들이 하나의 지역적인 과제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시민옹호인 사업들 그 다음에 스몰스파크 사업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기혼지적 여성장애인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 온 지역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서 같이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경계선에 있는 장애인, 아주 어린 아이들, 영유아 중에 발달 지체가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제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조기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지원해 주다 보면, 왜 부모님들이 이 발달 조기에 개입하는 부분이 어려워지느냐, 살펴보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경계선에 있거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또 적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경계선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도 같이 이제 발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족 지원 체계를 만드는 부분들도, 지역사회에서 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 뇌병변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모님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돌보고 있는 분들인데,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나면 활동지원사들이 그걸 다 감당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사회에서 시설에 안 가고 지원주택이라든지 거주시설 중에서도 조금 더 지역과 가까운 그룹홈이라든지 소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같이 살아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서비스와 거주시설과 거주와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야.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포괄될 수 있는 지역사회 거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들이 같이 마을에 살아가려고 하면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고 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주민으로서의 의식도 필요한데 그런 걸 이제 마을 만들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을 공동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부분들, 이제 발달장애인 청년 허브인데 사부작이라고 여기는 우리 성미산 마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마을은 대구에 있고요. 이렇게 지역 차원에서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는데 저희가 우주정복 사업이 바로 이런 사업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주인되는 정겨운 복지마을 장애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마을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주민으로서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해나가는 게 우리가 또 앞으로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열린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중의 집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국민의 집, 민중의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다양한 동맹체들을 하나로 접속시키는 것은, 여러 다양한 단체들이 하나로 모여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은 공유된 사회 공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공유 공간이 필요한 거죠.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분들이 만나는 거. 장애인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역량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나는 곳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복지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좀 이제 다양한 만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행복저장 프로젝트인데요. 그런 부분들인데, 신영국 선생님이 너른마당이라는 이제 글귀를 쓰셨는데, 너른마당이란 대문이 열려있는 마당입니다. 대문이 열려있으면 마당과 골목이 연결됩니다. 그만큼 넓어집니다. 그러나 열린 마당은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 소통과 만남의 장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이제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어떻게 일방적인 공간이 아니라 함께 만나는 공간으로서 어떻게 역할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마포 민중의 집이라든지 민중의 집 모델을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민중의 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노동자 아니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만나면서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역할들을 해나가거든요. 모임, 만남의 장으로서, 너른 마당으로서 역할들을 해나가는데, 우리 장애인 복지에도 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개 행복한 저녁이 있는 장애인 복지관, 그래서 저녁이나 주말이라든지 장애인과 함께하는 모임, 학습 공유 공간으로서 복지관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서비스를 제공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만남터도 되고, 모임터도 되고, 배움터도 되고, 성장하는 터도 되고, 삶터도 되고, 꿈터도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저녁에는 좀 활용해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시작해서, 지역 곳곳에서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을, 거점들을 좀 많이 만들어 가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모이고 활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점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게 앞으로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 시민농어인 한 분들이 장애인분들과 만나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부분들, 또 그룹을 만나서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거, 또 지역사회의 의제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해나가는데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지금 여기에서 한 걸음 시작하는 데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천천히 끝까지 걸어가는 한 분 한 분들의 수고들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이제 오늘 시민옹호인 양성교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활동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모임들,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을 지역사회에서 천천히 끝까지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또 변화시켜 가는 주체로서 기쁨으로 또 그 변화들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1년이 지나면 잘 모르겠지만 2년, 3년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민옹호인 사업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을 이제 환영하고, 또 같이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장시간 2시간 가까이 앞에 부분하고 두 번째 강의를 들어주셨는데 감사하고, 또 함께 해 주시는 동지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